안녕하세요. 신상여자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먼저 입학을 축하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학년 국어와 관련된 학습을 안내하게 된 국어선생님 허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국어와 관련된 학습법 안내 받아보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알려드릴 것은요. 첫 번째, 고등학교 국어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두 번째,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수능의 국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입학 전에는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과서 수록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입학 후에는 어떻게 공부해 나가자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국어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될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화법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어 행위, 어떤 행위일까요? 네, 듣기 말하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말하기 상황들, 듣기 상황들, 협상, 토의, 토론 등등등 회의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듣기 말하기 상황에서 어떤 정보들이 주고받아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작문, 쓰기 단원이죠.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 상황들이 존재를 하죠. 어떤 주장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뤄서 글을 쓸 수 있는가, 어떤 계획하에서 글이 구성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라고 엮어져서요,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어떤 그 과목 안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런 화법과 작문 단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공부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서 영역, 읽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 비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문학을 제외한, 그쵸? 문학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글들, 뭐 설명하는 글, 그다음에 어떤 논설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주제별로 나누어 보자면은 여기 소개된 대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과 관련된 어떤 주제들을 다룬 글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 잘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문 지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동양, 어떤 서양의 다양한 철학 지문들, 예를 들어서 유교, 도교 사상, 그 다음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요. 사회는 뭐 경제, 정치 등등등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사회적인 내용을 다룬 글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뭐 과학 지문,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과학 이슈들, 기술 지문, 예술 지문, 뭐 미술, 음악.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글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잘 읽어내고서, 그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 주제를 찾고서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굉장히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뭐 신문기사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들 읽는 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다양한 교과 배우죠.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이런 교과에서 배우는 어떤 공부들을 충실히 하는 것도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학입니다. 뭐 문학은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시, 소설, 극수필, 그리고 고전문학, 현대문학, 굉장히 다양한, 그쵸? 문학 작품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문법 단원 공부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매체들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교 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1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1, 2학기에 국어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공부하셨듯이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 다양한 단원들을 골고루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를 다지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때는요, 좀 더 심화시켜서요, 언어와 매체 단원, 문학 단원을 각각 1, 2학기 때 필수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 읽기, 현대문학 감상은 국어과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영어과와 국어과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지금 현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고전 읽기는 단순히 고전 문학, 우리 뭐 춘향전, 홍길동전과 같은 고전 소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인정받아지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다양해요. 뭐 군주론이랄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열하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의보감이라든지, 종의기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 굉장히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떤 작품들을 다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문학 감상은 현대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입학하셔서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3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독서, 화법과 작문을 각각 1, 2학기 때 나눠서 심화시켜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심화 국어 단원이 있습니다. 국영수 중에서 여러분들 한 과목 선택해서 듣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심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국어와 관련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런 단원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국어보다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는 국어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한 학기에 중간 기말고사, 정기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2번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이제 수시로 치르게 됩니다. 자, 수행평가는요, 학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과목 특성에 따라서 여러 회를 치를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보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국어는요, 80분 내에 45문항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교시에 치러진다라는 게 중요하죠. 시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교시 때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험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수능을 대비해서 모의로 시험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딱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능 국어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2, 3학년 때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이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은 이 문학과 독서를 다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의 75%를 차지하고요. 문항수는 33에서 34문항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언어와 매체와 작문 이 두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사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다 보게 되거든요. 이때는 선택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 봐보시고 그 다음에 과목도 다 개설되어 있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영역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3학년 때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전 영역 다 치르게 된다. 이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나에게 좀 더 맞는 과목은 무엇일까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학과 독서 단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서 내가 내용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연습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사실 어휘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서 어떤 주어진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것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언어를 쓰는 것, 어휘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죠? 공부를 해 나가고, 혹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선생님 이거 단어 뭐예요?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아는 단어도 반드시 찾아보고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공부하듯이 어휘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업을 잘 듣고 각 영역별로 수업 핵심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공부하실 때는요,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 시적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서에 있어서 달관적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은유법, 직유법 이런 건 무엇일까? 각각의 어떤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문법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형태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의문이 무엇이고,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익혀주시고, 국어 시간에 이런 부분들 다루게 되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은 시험 상황에서 그죠? 각각의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고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글의 어떤 표현 방식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글을 효율적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고서, 그 다음에 내가 내용 정리를 스스로 해보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독해 연습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바탕 아래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오답풀이를 해설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걸 정리해가고 공부해가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OT를 들어보시고서 3월, 작년 3월 3월에는 아마 정우연합을 못 봤을 거예요. 어쨌든 그 언니들이 보았던 첫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요.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하는 게 또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볼 때 기출을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고서 오답풀이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이 오답을 내가 했던 문제라도 다음번에는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입학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다른 거 안 하고요. 책을 한두 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읽기 능력이 기본이거든요. 또 고등학교 공부와 활동을 하는데 독서는 되게 많이 필요한 활동이 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신문도 좋고 혹은 좋아하는 분야의 잡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내용, 느끼고 생각한 것들, 또 읽고 내가 궁금해서 더 찾아본 내용들, 그리고 조사해 본 것, 활동해 본 것, 뭐 이런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것에 내가 요즘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서 내가 이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걸 그리고 한번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는 것. 적극적인 독서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읽은 내용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입학 전까지 책 2권 읽는 거 한번 목표로 해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어의 기본기 쌓기입니다. 방금 하고 넘어왔었죠? 어휘력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에 국어사전 앱을 깔고 수시로 모르는 단어 찾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 국어 한번 맛보기, 인문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EBSI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인문 강의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맞는 강의 하나 정도만 들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예. 자, 그리고 3월 전국연합 2020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3월에는 실제로 시험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작년 첫 모의고사를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작품 전문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좋아요. 앞서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전문을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학교 국어교과서는 해냄 에듀 교과서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이 출판사의 교과서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단원은 총 1단원부터 8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각 단원에 실린 글은 일부만 실려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 글들이 실려 있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원에서는 윤동주의 늘 별해는 밤이라고 한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이 작품은 윤동주의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시집을 한 권 천천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이 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김유정의 봄범이란 작품이 이 단원에 실려 있는데 그 봄봄이 실려 있는 동백꽃이라고 하는 김유정의 작품 전체를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필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으면 성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시면 도서관에서 빌리든가 아니면은 구입해 보셔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한 가지 빠뜨릴 뻔했는데요.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글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내신 위주였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만 시험에 출제되곤 했는데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일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작품이나 글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글들이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품 그 자체를 달달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글들을 고루고루 읽고서 감상하고 어떤 주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독해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다양한 글들을 한번 많이 접해보시고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입학 후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느냐?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원격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 여러분들 수업에 준비를 잘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교과서나 필기구 등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고 수업 전에 한번 배울 단원을 슬쩍슬쩍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가 되면은 수업에 집중하기 좋겠죠. 그리고 교실에서는 수업을 들을 때 반짝반짝 눈을 빛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을 번쩍번쩍 드셔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도요,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틀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던지는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길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우리 원격 수업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업을 위한 어떤 자료들이 나갑니다. 뭐 시험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자료들, 그 다음에 영상들, 수업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위한 저작물, 문항복제 배포될 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초상권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포기하지 맙시다.
자, 모든 공부는 여러분들 좀 진짜 끈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중학교 때 공부보다 아무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한 단계 성장해서 입학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 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 봅시다. 3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 국어 공부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힘을 기르고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고요. 또 응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3월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방학 잘 보내세요. 안녕.